뉴욕 교회의 한적한 저택으로 향하는 길, 에블린은 묘한 설렘을 느꼈다.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절친한 부부 친구인 소피아와 마이클의 저녁 파티에 가는 길이었다. 창밖에는 완연한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에블린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이 고요함이 폭풍 전야와 같은 느낌이었다. 소피아와 마이클의 저택에 도착하자 그들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이클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실은 이번 주말에 조금 특별한 파티를 기획했어. 영혼의 동반자들의 밤이라고 들어봤나? 그 순간 에블린과 데이비드는 서로의 눈을 쳐다보았다. 영혼의 동반자들이라고요? 에블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데이비드가 설명해주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에블린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불안과 당혹감을 서서히 끄집어내는 듯했다. 이윽고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말을 이었다. 오해하지 말게. 시야를 넓히고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이건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주게.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에블린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호기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젊은 시절의 추억이 남편을 만난 것은 시끌벅적한 디스코장에서였다. 모르는 사람들과 춤을 추고 그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먼 옛날 이야기였다. 지금의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날 밤 우리는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피아와 마이클은 이상한 파티가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우리는 망설임과 당혹감 속에서 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는 다시 그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우리 가슴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듯했다. 바깥 풍경은 가을색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창문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 달리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도와줄 거지? 에블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을 기억한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비드는 에블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선 맛있는 음식부터 즐기자. 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그 말에 에블린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소피아와 마이클이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방 안에는 세련된 장식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다른 참석자들은 이미 익숙한 듯 서로 어울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약간 당황스러웠다. 마이클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남편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니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참석자 대부분은 우리와 비슷한 60대 전후였지만 그 중에는 80세 가까이 된 사람도 있어서 그들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데이비드는 평소처럼 스스럼 없이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들어갔지만 에블린은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밤이 깊어지자 참석자들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른 파트너와 함께 자리를 뜨고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에블린은 그때 60대의 전직 변호사인 윌리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가 에블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저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지 않겠습니까? 문학과 예술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느껴지는군요. 윌리엄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에블린은 그의 제안에 몹시 당황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데이비드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에블린, 슬슬 집에 갈까? 데이비드는 에블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네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데이비드의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 그 사람 따라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화와 질투가 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에블린은 변명했지만 데이비드는 됐어, 이제 그만 가자. 라며 에블린의 손을 잡아 끌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데이비드는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런 나이에도 남편이 나에게 질투를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운전하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퉁명스러워 보였다.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말없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후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에블린, 다시는 그런 파티에 가지 말자. 당신이 다른 남자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싫었어. 그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도 싫었어요. 하지만 당신 나를 두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러 가버렸잖아요. 에블린이 말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그랬어. 미안해. 데이비드가 사과했다. 에블린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파티에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건 오랜만이네요. 예전에는 더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 뭐? 울긴 누가 울었다고 그래? 데이비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그럼 그런 걸로 해두죠. 우리는 문득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소피아와 마이클에게는 내가 말해둘게.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 순간 데이비드는 에블린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렇게 안겨본 게 몇 년 만이었던가. 그 따스함이 에블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에블린은 그의 품에 몸을 맡기고 그대로 입을 맞췄다. 정말 20년 만의 키스였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웃고 눈물 흘리며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할 수 있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남편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이제부터는 생각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기로 했다. 1년에 한 번은 꼭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함께 운동을 하기로 했다. 얼마나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그날 아침, 남편의 손을 잡고 에블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다. 앞으로도 데이비드와 하루라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로부터 며칠 후, 데이비드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자신들의 결정을 전했다. 소피아는 아쉬워하면서도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두 사람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다시 이야기해. 소피아는 따뜻하게 말했다. 에블린은 그들의 결정을 지지해준 소피아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고마워, 소피아. 우리를 이해해줘서. 에블린이 말했다.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우린 언제나 너희들을 응원할 거야. 소피아는 변함없는 우정을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에블린과 데이비드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데이비드는 에블린과 함께 춤 교습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뻣뻣하고 어색했지만 차츰 서로의 손을 잡고 스텝을 맞추는 데 익숙해졌다. 에블린은 데이비드의 서툰 춤사 위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그의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당신 춤 솜씨가 제법인데. 에블린이 칭찬하자 데이비드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는 에블린의 손을 꼭 잡아 춤을 추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에블린은 데이비드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의 따뜻한 면모를 재발견했다. 데이비드는 에블린이 좋아하는 꽃을 사오기도 하고 그녀가 쓴 글을 꼼꼼히 읽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신 글은 언제나 나에게 감동을. 당신의 섬세한 감성이 부러워. 데이비드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에블린은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어느 주말 그들은 짐을 챙겨 훌쩍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에블린이 오랫동안 가보고 싶어 했던 해안가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하고 작은 식당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으니 마치 신혼여행을 온 것 같아. 에블린이 말했다. 나도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여행을 다니자. 데이비드는 에블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한참 동안 파도 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데이비드는 에블린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돕고 주말에는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에블린은 그런 데이비드의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 너무 좋아. 에블린이 말했.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이야. 데이비드는 에블린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에블린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다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 그들은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이때 기억나? 우리 정말 젊었었. 그럼 기억하고 말고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워. 데이비드는 에블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 여전히 멋있고 든든해. 에블린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겪어온 수많은 일들과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에블린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 오랜 시간 함께해온 남편 데이비드. 그가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행복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것. 영원히.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에블린과 데이비드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여행을 다니고 정원을 가꾸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그들은 그들의 추억이 깃든 뉴욕 교회의 저택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그들을 영혼의 동반자들의 밤으로 이끌었던 소피아와 마이클 부부도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네 사람은 저택의 정원에 모여 앉아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때 그 파티 정말 잊을 수 없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지. 에블린이 말했다. 덕분에 우리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데이비드가 덧붙였.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우리도 너희들 덕분에 많이 배웠는걸.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인생이란 게 참 묘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도 하니까. 마이클이 말을 이었.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저택 곳곳에 퍼져나갔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에 대한 추억과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그들 곁에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그날 저녁, 에블린과 데이비드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것이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들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 세월은 계속 흘러갔고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머리는 어느덧 백발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고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함께했다. 어느 날 에블린은 조용히 데이비드의 곁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다. 데이비드는 에블린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다. 사랑하는 에블린, 편히 쉬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 에블린이 떠난 후 데이비드는 그녀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남은 생을 살았다. 그는 에블린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했고 그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데이비드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에블린과 같은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다. 이제 그들은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될 것이. 어느 화창한 봄날, 그들의 저택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다. 그 꽃들은 마치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처럼 영원히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 시간이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영원한 사랑의 본보기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그들의 저택을 찾았다. 그들은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랑을 본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저택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에블린과 데이비드처럼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했.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택을 찾았다. 그들은 모두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들의 사랑을 본받고 싶어 했. 그 저택은 이제 사랑의 성지가 되었고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느 늦은 밤, 한 노인이 그 저택을 찾았다. 그는 바로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그 젊은 부부 중 한 사람이었다. 이제 노인이 된 그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그 저택을 다시 찾은 것이다. 노인은 저택 정원을 거닐며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를 회상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본받아 아내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이제 아내는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노인은 정원 한켠에 있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은 마치 에블린과 데이비드 그리고 그의 아내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들의 사랑을 기렸. 그 순간 노인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당신 왔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의 목소리였다. 노인은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 그때 노인의 앞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그의 아내의 모습으로 변했. 그녀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 여보, 당신이에요?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 그래요, 나. 노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보고 싶었어요, 여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 나도 보고 싶었어요, 여보. 그녀도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마치 에블린과 데이비드처럼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주위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 빛은 그들을 감싸 안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이.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될 것이. 그 후로도 그 저택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들의 사랑을 본받고 싶어 했. 그 저택은 이제 사랑의 성지를 넘어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 그리고 그 저택의 정원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다. 그 꽃들은 마치 에블린과 데이비드 그리고 그 노부부의 사랑처럼 영원히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 시간이 흘러 그 저택은 박물관이 되었다. 박물관에는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진, 편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박물관을 찾았다. 소녀는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진 앞에 서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 그때 소녀의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 얘야, 너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될 거란다. 소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 그때 소녀는 사진 속 에블린과 눈이 마주쳤다. 에블린은 소녀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 소녀는 그 미소 속에서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 소녀는 언젠가 자신도 에블린과 데이비드처럼 영원히 사랑할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그 후로도 그 박물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들의 사랑을 본받고 싶어 했. 그 박물관은 이제 사랑의 전당이 되었고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전해주고 있. 그리고 그 박물관 정원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다. 그 꽃들은 마치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처럼 영원히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영원한 사랑을 꿈꾸 어느 날 한 영화 감독이 그 책을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를 스크린에 생생하게 담아내고 싶었다. 그는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최고의 스태프들을 모아 영화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 마침내 영화가 개봉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며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에 감동했고 눈물을 흘려. 그 영화는 그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었고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모두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을 잊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전설을 넘어 신화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시간이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작곡가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교향곡을 작곡했다. 그는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그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교향곡을 완성했다. 그 교향곡은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었고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을 떠올렸고 영원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 교향곡은 그 시대 최고의 명곡으로 남았고 후세에도 계속해서 연주되고 있다. 그 음악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은 그렇게 예술 작품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감을 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 어느 먼 훗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닌 역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불렀. 그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고 전 세계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사랑을 꿈. 그들의 사랑은 이제 인류의 유산이 되었고 미래 세대에게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고 있.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영원히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영원한 사랑은 정말 존재하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연히 존재하지.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들어보. 어머니는 소년에게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년은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언젠가 자신도 그런 영원한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 후로도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될 것이.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영혼이 살고 있는 별이 있다고 한. 그 별은 사랑의 별이라고 불리며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라고 한. 그 별에는 에블린과 데이비드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영원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별빛은 지구까지 전해져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별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사랑을 꿈꾸게 된다고 한다. 에블린과 데이비드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영원히,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모임이 끝날 무렵 한 할머니가 에밀리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에밀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에밀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할머니,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가족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요. 에밀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할아버지 존과 할머니 메리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두 분은 여전히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두 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있어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에밀리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득했다. 에밀리는 앞으로도 알츠하이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결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에밀리는 알츠하이머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 그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빛을 비춰줄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다.